핀란드를 만나는 넘버원 오디오 채널. 애기의 핀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북부대표 MC 똔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대표 MC 날이에요. 이야! 야! 이게 새해 첫 방송이죠. 첫 녹음이죠, 우리. 그렇죠. 저희 새해 만난 건 처음이네요. 네. 그러게요. 2019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네. 13일이나 지났어요. 네, 녹음 날짜 기준 그런데 근데 별로 막 엄청 막 새로운 기분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떠세요? 저도요. 네. 옛날에는 새해 되게 각오가 분명하고 일단 작심 3일이라도 뭘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졌네요. 딱히, 그때 네. 녹음만 되게 야심차게 하고 다이어트고 맞아. 뭐고. 아, 네. 추우시죠? 남쪽도 어떠세요? 지금 몇 도 정도 돼요? 지금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올해 정말 그러더라고요.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예쁘던데요, 남쪽도? 네, 너무 네. 이뻐요. 지금 나무에 다 눈이 붙어 있고. 네. 네, 이제 진짜 겨울다운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호수도 얼었나요? 호수도 호수 얼었나요? 얼었죠. 제가 오늘 계곡에 갔다 왔는데 계곡은 왜 안 얼잖아요. 네.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30cm의 얼음이 이렇게 물과 그 흐르는 물 사이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얼음이. 야.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추워서 네. 네, 이제는 진짜 겨울 같은 겨울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작년만 해도 그렇게 이번 계속 겨울이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올 여름이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 따뜻해서 그랬는지 또 추운 겨울이 올 거라더니 정말 추운 겨울이 왔네요. 아, 그렇구나. 네, 저 우리 똔뚜님은 요새 뭘 하고 지내셨나요? 저요? 방학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놀고 또 신년 돼서도 놀고 계속 놀다가 저는 이제 학교 또 다시 개학해서 내일부터 다시 학교 가거든요. 그런데 워낙 내일부터 다니는구나. 네, 그래서 다시 어. 아침 8시 20분까지 가서 핀란드어 수업 듣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제 행색이 너무 누추해가지고 네, 핀란드 온 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핀란드 미용실을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와, 되게 두려웠던 게 용기 있다. 예전에 날림이 파마했는데 되게 그쵸. 망했다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전인권 사진. 전인권 전인권 스타일로. 비슷해. 나도 처음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수출 안 쳐줘요, 여기는? 수출 안 쳐준. 그러니까 파마 약이 머릿결에 맞던가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파마 약은 잘 먹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잘 나오긴 했는데 수출 안 쳐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묶지 않으면 머리가 거의 뭐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 사자머리. 근데 뭐 나름 예쁘게 됐어요. 음. 네. 처음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어쨌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재밌었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 미용실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이렇게 되게 예쁜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고. 응. 저도 이번에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 미용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진이었어요. 심지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이거 파마 아니고 드라이라고. 한국에서도 듣던 소리를 여기서도 들었어요. 여기서도 하는구나. 파마 아니고 드라이라고. 고데기라고. 고데기라고. 소름. 네. 그렇습니다. 요즘 되게 바쁘셨잖아요, 날림은. 저 요새 네. 이렇게 바쁘기도 쉽지 않은데 꽤 바빴어요. 마치 인솔자의 뭐랄까 그것처럼 네.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음. 그래서 친정 어머니와 지내고 있고요. 지난 좋겠다. 일주일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기 이제 아기 엄마들과 함께 아기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기 셋, 엄마 셋이서 이제 크루즈를 탔어요. 스톡홀름에 가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신나게 갔다 왔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났어요. 막 뛰어놀고, 막 애들이 진짜 9시를 넘기니까는 자고 싶어서 스스로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야.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뭐 쇼도 보고 재밌게 가서 스톡홀름 가가지고도 이제 그 아시안 마켓을 가겠다고 네. 디럭스 유모차에다가 그러니까 커다란 유모차에다가 지금 애기랑 바리바리 싣고 에스컬레이터로 막 내려가고 셋이서 정말 근성 있는 엄마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내려가서 이야. 뭐 라면이랑 뭐 이런 거 사와가지고 네. 배에서 뜨거운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네. 뜨거운 물에다가 불닭 볶음 탕면 끓여가지고 먹고. 그렇구나. 맛있었겠다. 그래서 2박 재밌었겠다. 3일에 스톡홀름 다녀왔고요. 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모스크바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원래는 직항을 타고 오려고 했는데 네네. 직항이 피네어가 편도가 1,076유로인 거예요. 지금 편도가. 비싸요. 네. 그죠. 1,076유로면 거의 140만 원이잖아요. 야. 편도에. 근데 그 아에라플롯이라고 러시아 항공이 430유로더라고요. 편도가. 그래서 그거 거의 뭐 너무 싸니까 3배 정도가 싸니까 그거를 사고 이제 그 핑계로 내가 엄마를 모시러 가자. 그래서 네. 저도 200유로를 주고 왕복표를 샀어요. 헬싱키에서 모스크바로. 진짜 괜찮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 호텔도 50유로를 주고 완전 시내 붉은 광장 바로 옆에 있는 호텔 예약해가지고 이야. 가가지고 이제 물론 당일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전날에 가서 하루 이제 모스크바에 오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하고 진짜 신나게 놀고 맛있게 밥 먹고. 좋았겠다. 와 진짜 모스크바는 지금 루블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1루블에 40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1루블에 16원이에요. 2배가 너무 많이 넘게. 떨어졌다. 그쵸. 그래서 진짜 만만하게 막 사 먹고 셋이서 오코노미야키 시키고 순댓국 시키고 그 다음에 파닭 진짜 맛있었어요. 파닭 파닭 시키고 빙수 시키고 차 시키고 맥주 2잔 시키고 다 했는데도 거의 뭐 한 4, 50유로? 음.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야. 셋이서. 그래서 그리고 행복한 막 거기 시간이었겠다. 보니까 엄마들이 친구들이 반찬 가게에서 반찬 시켜 먹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저 뭐 거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야, 우리는 겨우 뭐 독일에서 시켜 먹는데, 야.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에 반찬 가게가 2군데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켜 먹고 그 식당도 굉장히 싸고 괜찮고 밑반찬이 나온다니까. 밑반찬이. 그 보리차 돈 내지 나오고. 않고. 돈 내지 그리고 않고. 보리차가 공짜로 서비스로 나오고 다 먹은 다음에 공짜 그 믹스 커피가 나와요. 진짜 한국 문화다. 그죠. 예. 한국인이 주인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 생일이 그 서류상 1월 2일이거든요. 1월 9일에 간 거예요. 생일자는 20% 그 생일자가 있으면 20%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20%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 1월 9일에 가가지고 자정이 넘기 전에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시 40분쯤에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영하 14도였는데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간만에 가고 또 오랜 친구들 2명을 만나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도 신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 만나가지고 돌아왔죠. 같이 돌아오셨죠. 네. 대단한 게 그 어쨌든 아래에 있는 에스토니아와 왼쪽에 있는 스웨덴과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를 요 한 달 사이에 다 갔다 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탈린은 내일 가요. 또 탈린 내일 가요? 네, 어머니 모시고 눈이 많이 오는데 내일 안 여행 가면은 시켜드리려고.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갈 곳이 없으니까 오늘 계곡 갔다 왔고 내일 탈린 가고 지금 일주일 동안에 엄청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멀리 가고 싶어요. 좀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뭐 좀 태국이나 이런데. 네. 절대 북쪽으로는 안 올라오시네요. 이쪽 라플란드나 노르웨이 쪽으로는 절대 안 가시네요.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북쪽은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밑으로 가는구나. 무조건 밑으로. 미도가 더 높은 곳은 안 가. 아,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부럽다. 그리고 이제 9일 있다가 엄마랑 우리 딸이랑 같이 이제 동생한테 LA로 가요. 이제 진짜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부럽네요. 네. 네, 그래서 저의 근황은 계속 여행을 하고 지금 엄마 밥을 먹고 맛있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 굉장히 밝지 않아요? 되게 밝아요. 이렇게 힘이 넘치게. 잘 먹어서 그래. 네. 지금 그런 욕구들이 전부 풀렸기 때문에. 아, 너무 좋다. 그죠? 네. 네. 지금 밝은 목소리로 오늘의 주제 토크. 밝은 목소리로 오늘 무거운 주제 토크. 오늘은 무거운 주제 토크. 네, 네. 그 주제 토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신년에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되게 요즘 아이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그동안 계속 가벼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생활 이야기나 뭐 막 먹는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핀란드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뉴스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뭐가 가장 화제인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뉴스 주제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제일 핀란드 내에서 좀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핀란드 사회가 되게 분노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민자들의 그 청소년 성범죄가 있어서요. 그 이번 주 내내 SNS랑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뉴스를 당연히 보셨죠? 어떠세요? 저희 네. 우리 똔뚜님 덕분에 봤습니다. 아, 똔뚜님이 메일로 굉장히 촥촥 보내주셨어요. 메일로 링크와 네, 정말 떠먹여주는 밥을 먹었는데. 근데 되게 시끄러웠어요. 지금 SNS에서 지금 난리예요. 그쵸. 네, 뉴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 음, 들어요. 그쵸? 지금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있었죠.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 주변에 핀란드 사람이 저희 남편밖에 없어요. 음, 근데 저희 남편 굉장히 인도적인 사람이어서, 음, 자기도 좀 헷갈려 하는데 굉장히 말을 아끼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민을 안 받자니 음, 이기주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도, 그 핀란드인들은 아니죠. 우리나라 정서도, 우리도 6.25를 겪었고 음, 우리도 난민이었던 경험이 있고 많은 그렇죠. 주변 국가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들려오는 내 주변의 치안과 내 딸을 키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반갑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인도주의적으로 아이랑 젊은 남자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다는 아이나 또 사회적인 노약자들, 여성과 아이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약간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네. 저부터도 그 시내에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이제 그런 아이들 쉼터에 가서 그런 난민들을 보고 그들이 더럽게 쓰고 냄새나게 쓰고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 보면은 저도 사실 싫거든요. 이게 굉장히 맞아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저는 80%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남편이랑 핑퐁처럼 했어요. 난 그래서 보기 싫어. 그래서 안 받을 건데 이러면은 그래도 또 그건 아니지. 이게 저희가 낼 수 없는 그런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물론 되게 강경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핀란드가 계속 그렇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들을 받다가 딱 이렇게 사건이 표면화되니까 지금 다들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냥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너무 이 사건이 되게 복잡해요. 얼기설기 얽혀 있고 단 한 건이 아니라 되게 여러 건이라서 이 내용을 음, 그 정리하기가 너무 그쵸.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핀란드어 수준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피너 뉴스를 보다가 너무 헷갈려서 영어 뉴스도 보다가 막 그것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그 특히 핀란드 언론이 참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성범죄 사건을 정말 건 바이 건으로 엄청 자세하게 기술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 핀란드에서는 그런 뉴스를 정말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 국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국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될까 봐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 뭐 몇 살의 아이를 뭐 어디서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우리나라처럼 자세하게 얘기하지 세세하게 않기 안 때문에 해주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뉴스가 그 전에 나왔던 뉴스랑 같은 사건인지 그 일치도 못 시키겠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너무 뭉뚱그려서 언론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범죄가 모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면 어렵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부터 일어났었던 일들인데 되게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고, 핀란드의 오울루라는 지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헬싱키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나오고 있어서 또 사람들이 또 열받고 있는데, 그 예, 오울루 쪽에 작년에 11월 26일 날 먼저 그 아마띠꼬울루 직업학교 고등학생 나이의 직업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 학교에 경찰이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학생을 연행하게 돼요. 근데 이 학생은 이미 수년 전에 왔고 핀란드어도 할 줄 알고 아마띠꼬울루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어요. 예. 일반 그 이제 학생이 된 학생. 그런데 그 학생이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업 중에. 음, 그러면서 이게 표면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오울루에서 어떤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10대를 향한 그 성범죄 사건에 8명이나 연루되었다는 거가 음, 이제 밝혀졌고요. 언론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거고 경찰은 이제 조용히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명이 이번에 1월 달에 1월 3일 날 독일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집트 음, 출신의 25살 남자였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핀란드에 송환될 이제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오울루에서 그 8명이 체포되는 이제 7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한 명은 독일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이제 한 사건이고 그거 말고도 새로운 4건의 성범죄 사건이 더 밝혀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더 화가 난 거예요. 그것도 또 음, 이상하게도 오울루 지역에서 또 일어난 사건인데 음, 뭐 대충 얘기 드리자면 한 사건은 10에서 16살, 몇 살인지 정확히 얘기도 안 해요. 되게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자기 거주지로 불러서 이제 음,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뭐 그런 비슷한 그 뚜이라 지역이라고 오울루 주변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나머지도 뭐 또 그런 성범죄 사건이 20, 30대 사이의 남성이 벌인 사건 이렇게 해서 총 5건 정도의 사건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 포린 백그라운드의 용의자다라고만 경찰이 발표를 하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명명을 한 거예요. 레퓨지, 음, 난민과 어슬럼 시커. 그 예, 망명자들이 다 용의자고 그리고 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다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이 음, 그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사람들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그렇죠. 충격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총리들이나 총리와 내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성명을 어제 오늘 사이로 되게 많이 발표했는데 그 날림이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라고 워딩을 했는지요. 네. 네. 일단 내무부 장관이 까이 뮤까네니 네.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이나 망명자는 추방하거나 시민권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고 유한 음. 시필라 총리는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역겹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 이제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핀란드 이민국의 음. 이민국장인 빽까 누띠넨이 음. 강제 추방은 예방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그 공공기관의 장들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한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 처음인 것 같아요. 트루핀스도 아니고 지금 음. 그 당이 트루핀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지? 트루핀 그죠? 진정한 트루핀. 핀란드 당이 음. 굉장히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보수당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예전에 그 뚜루크 지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핀란드인들이 2명 죽었었잖아요. 그게 재작년 그죠. 일인가요? 재작년에 네, 여름의 였을 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제가 일이었을 그때 거예요. 투르크에서 배 탔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때 그렇죠. 차가워졌죠. 예. 그러니까 네. 그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평화롭던 여름 도시가 음, 여름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칼로 아무나 찌른 거예요. 음,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완전 그 뚜르크의 중심가인 쇼핑몰에서 너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진짜 와닿는 게 제가 거기를 항상 갔거든요. 버스를 타러. 그리고 제가 배 타고 있는 동안이어서 저의 파트너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뛰더래요. 어후,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도 이게 경각심이 더 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 배는 국경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뚜르크 핀란드와 이제 스웨덴. 근데 여권 검사도 잘 안 해요. 요 나라들끼리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 헬기도 뜨고 여권 검사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일이 평생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이 주변에서 사실 강경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서 주변에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저는 핀란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섣불리 인종차별이나 난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서. 그러니까 선의로 행동한 일을 지금 악의로 전부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유럽 국가 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패스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아, 네.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스톡홀름에서 그 트럭이 차량 돌진해가지고 시내 한가운데에서 사람들 막 치고 그랬었던 일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렇죠. 스톡홀름 갔을 때 저도 그 거리를 일부러 걸어봤어요. 거기가 H&M 앞에 있는 그 거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네, 번화가. 완전 번화가. 예. 네. 그래서 그 H&M의 그 점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다 꽃을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본 그쵸.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느끼는 게 그냥 일반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긴 하지만 테러 사건은 되게 일시적으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반면 이번 성범죄 사건은 지난 8월부터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게 이미 난민 지위를 받고 핀란드 사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증거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윌레 뉴스 중에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소셜 미디어를 조심해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사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말을 걸거나 아니면 되게 푸얼 피니쉬 되게 그 어눌한 핀란드어로 말 거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경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 생활 속에서 들어온 범죄라는 게 되게 무섭고 되게 네 힘들게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이고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더욱더 충격 더 그죠. 강해요. 인종차별을 또 더 부르죠. 그 저만 네. 같아도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고 있고 내 진짜 어린 딸도 데리고 음, 갔는데 거기에서 보는 그런 난민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외국인 아랍 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피하고 싶고 싫은 거죠. 아, 시선이나 나부터도. 이런 게 그쵸. 근데 혹시나, 심지어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도 이럴 정도 핀란드인들은 자기들의 그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전이 지금 네. 기본적인 안전이 지금 치안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반응이 정말 심상치 않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굉장히 심한 혐오 발언도 댓글로 많이 올라온다고. 네, 그래서 네, 댓글을 그냥 제가 몇 개만 봤는데 네, 네,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모든 걸 말해준다. 막 이런 진짜 레이시즘적인 음, 발언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 보니까 12월 달에 오울로에서는 길거리 데모도 있었대요. 집회도 있었대요. 음, 그래서 막 지금은 이제 다 거리로 뛰어나가서 데모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니니스 때 대통령이 되게 예민한 이슈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하자. 뭐 이런 이제 코멘트에도 니들 미쳤냐? 뭐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음, 정치인들 발언마저도 지금 너무 되게 이제 화가 나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신상 공개해라, 이름 그쵸. 밝혀라. 이런 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 웬만한 범죄는 그렇게 뉴스화도 안 되는 핀란드에서 이 정도면 맞아요. 범죄를 사실 뉴스에서 별로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그렇죠. 사실 아, 네. 이게 민감한 게 아동 성범죄이기 음, 때문인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네. 핀란드인은 물론이고 누구든 이건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난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아,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주변 국가, 그러니까 핀란드 이런 선진국에만 지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다 같이 이 사람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데 사실 글쎄요,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이건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일어나고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뭐예요? 음, 음. 에휴. 네. 그러면 2부로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